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 받는 며느리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본은 해야지 생각하고 버텼었는데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는 걸 이번 사건으로 알게 되었죠. 올해 설 지내기 일주일 전 저녁에 어머님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뜸 너희 신랑이 이번 설에 전염병 때문에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둘째 식구들은 명절 지나고 오라고 했다. 그리고 너희 신랑이 제사 음식 간소하게 하자고 하던데 지금도 많이 한 거 없는데 뭘 더 간소하게 하잔 말이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 말 한마디도 못하고 네? 이러다가 우물쭈물 거리다가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당황하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제가 명절 지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시어머니. 이 집에 전 10년 6개월 전 시집을 왔습니다. 현재 10살, 8살 남매가 있고요. 결혼 후 지금까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제가 직장에 있을 때는 친정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봐주시고 계십니다. 시어머님 집이 좁아서 다 모이기 힘들다는 이유로 결혼 후 3년 반 정도는 명절 또는 연말에 신혼집에서 음식을 해놓고 하루 자고 가는 식으로 제가 음식을 만들어서 해먹었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시골 할머니 댁에 내려가서 보냈었어요. 어느 명절엔 출산일이 거의 다 되었음에도 저희 집에 와서 명절을 보내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 후 3일 후 출산을 했고요. 그 전에 제사와 명절은 어머님께서 아니라 작은 어머님께서 맡아 하고 계셨고, 시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3년 제사를 지내고 절에 모시겠다고 하시면서 제사를 어머님께서 가져오셨네요. 그게 7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그쯤 어머님께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해 7년 가까이 제사와 명절을 지냈습니다. 증조부모, 조부모 1년 한 번으로 줄여서 지냈고, 명절에 제가 장을 보고 갈비를 재우고 식혜를 만들고 김치 등 먹을 것을 몇 상자를 준비를 해서 가지고 시댁으로 가고는 했죠. 가서는 음식 만드는 것까지 제가 다 하다시피 하면서 지내왔고, 가끔 음식 재료 준비, 설거지 등은 동서가 거들어 주었고요. 어머님은 뭐 하시냐고요? 어머니는 음식을 잘 못한다고 애들과 놀아주며 보내셨습니다. 저는 살면서 제사를 지내본 적도 없고 제사 음식을 만들어 본 적도 없었으며 누구 하나 어떻게 만들려고 가르쳐 준 사람도 없이 인터넷의 도움을 받으며 재료를 사고 만들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는 대충대충 만든다거나 대충 지낸다거나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온 힘을 다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언제부턴가 내가 무엇 때문에 도맡아 하게 되었는지 기억도 흐릿하였고, 어느 순간 저는 계속 하고 있더군요. 저희 어머님은 일용직 일을 하고 계시고 매일매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을 때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님은 타지에서 일하고 계셔서 명절이나 제사 아니고는 특별한 날에 내려오셔서 만나뵐 수 있고요. 거의 두 아들을 어머님께서 고생하시며 혼자 키운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손주들을 너무 예뻐라 하셔서 일하고 주말에 쉬고 싶지만 1시간 거리인 시댁을 10년 동안 2주에 한 번씩은 꼭 시댁에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한 날은 오전부터 준비를 해서 출발해 저녁쯤에나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치시거나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적적하실까봐 매일같이 전화를 드렸고 매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님도 2주에 한 번씩 가면 밥도 항상 사주시고 마트에 가면 이것저것 사주시려고 하고, 지금 버니까 사줄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항상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옷이나 속옷도 입으라고 주시고 고춧가루나 들깨가루, 고구마 등등 먹으라고 많이 주시려고 하셨어요. 제사나 명절에 재료비 포함해 고생했다고 추가로 돈도 더 챙겨주셨고요. 사실 돈을 재료비보다 더 챙겨주시는 게 마음이 불편했지만 안 받으면 더 불편하실까봐 받았습니다. 물론 저도 항상 받기만 한 건 아니고 때마다 친정에서 김장을 해서 갖다 드리고 좋아하시는 것도 사다 드리고 이것저것 챙겨 드리면서 사이 좋은 고부 사이로 지내왔었죠.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무튼 다시 설날 이야기로 돌아가서 속상한 마음을 숨기고 바리바리 재료 산 것을 차에 싣고 다 준비 못한 것을 사기 위해 시장에 들러 문어랑 점심으로 먹을 음식을 사고 시댁으로 출발하려는데,
그 시간이 11시 반쯤이었습니다. 빨리 안 오느냐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명절에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제사 재료 사러 간 사람한테 빨리 안 오냐니 화가 나더군요. 화를 한 김 식히고 시댁에 가서 점심으로 먹으려고 사간 족발과 회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준비를 하려는데 산적 꼬지에 고기가 없다며 애들 먹게 고기를 좀 넣지, 시동생 좋아하니까 잡채 좀 넉넉히 해라, 이러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정말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싫은데요? 와서 돕지도 않는 사람들 먹으라고 제사상에 올리지도 않는 잡채는 왜 만들어요? 그러고는 다 터트려 버렸습니다. 어머님, 누구는 전염병 때문에 5명 이상 모이면 안 돼서 오지 말라 하시고, 저는 5명 이상 넘는데도 와서 음식 다 만들고 지금까지 제사 음식도 간수했는데 뭘 더 줄이냐고 하시고, 진짜 섭섭합니다. 저도 더 이상은 못하겠네요. 3년 제사 지내면 절에 모신다고 했으니 이제 절에 모셔주세요 하고 다다다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는 눈치로 알겠다고 하시며 제가 하자는 대로 제사 절에 모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이번 봄에 돌아오는 제사만 지내고 그 다음부터는 절에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집에 돌아오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조상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 지금까지 했던 게 무의미하게 된 것 같아 한동안 마음이 불편해 잠도 설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증조부모, 조부모 제사는 절에 모시지만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그건 제사 모시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2달 후 저에게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하기 하루 전 시댁에 다녀왔었죠. 절에 제사를 모시려고 하니까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유골이 없으니 절에 모시는 게 의미가 없다고 간소하게 하라도 다시 제사를 모시면 안 되겠냐? 아니면 싸게 모실 절을 한번 네가 알아봐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이야기해줘 하시고 끊으시더군요. 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번 제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준비해서 잘 지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나쁜 년 되게 못한다고 말하라는 것인가 싶어 속상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의논을 했습니다. 몇 가지 의안 중에서 시어머니가 고르도록 의견을 냈죠. 첫 번째, 절에 모시는 게 그렇게 비싸면 자식들이 일부 보태겠다. 단 동선에도 같이 보탤 것. 두 번째, 제사를 다시 지내고 싶으시면 장 보는 거는 어머님께서 해달라고 음식은 동서화 하겠다. 세 번째, 아버님께서 시골에 자주 가시니 산소에 명절 전에 가셔서 간단하게 과일과 술을 올리는 게 어떻겠냐. 아버님께서 안 되면 남편이랑 서방님이 산소에 다녀와라.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나는 도저히 말씀 못 드리겠으니 남편에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사 장 보는 걸 어머님께 해달라고 말하면 네가 혼자 준비한다고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그럼 내가 준비도 해볼게. 내가 음식은 잘 못하니 그래도 음식은 만들어준다며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할 줄은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가서 장 보는 거 덮고 엄마한테 장 보라고 할 테니 제사를 지내자는 입장이더군요. 간소하게 한다 해놓고 뭘 그렇게 살라고 또 장 보는 걸 도우러까지 가냐고 그랬더니 밀고 다니는 장바구니가 없어서 어머님 혼자 힘들다고 하더군요. 정말 효자 나셨더라고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하기 힘들어 어머님께 떠맡긴 것 같아 일말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고 싶어도 전화하면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러면 또 내 입으로 저 이제 못해요. 어머님께서 하세요. 이 말을 해야 할까봐 무서워 연락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화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와라. 난 일이 손에 안 잡혀서 일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한다. 지금 일하다 말고 집에 가는 길이니 지금 와서 얘기하자. 내가 너한테 뭘 그래 잘못했다고 네가 그러냐? 이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위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걸 얘기하고 다음에 얘기하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저런 화난 목소리로 당장 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를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껏 시집 와서 내가 장 보고 음식을 다 했는데 시어머님께 장 한번 보라고 한 게 그게 큰 대역죄인가 싶어 억울하고 눈물이 나더군요. 그러고 나서 2주 남편이 시댁에 갈 거냐고 하는 것도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2주 후면 제사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고.
왜 또 나만 가서 그 변명의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둘째 며느리랑 둘째 아들은 이 일에서 배제돼서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았기에 남편 혼자 다녀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배가 아파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님께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와 있더라고요. 딸도 전화가 와 있고 난리가 나 있었죠. 어머님께서 내가 전화 안 받는다고 아들이랑 딸한테도 다 전화를 한 거였죠. 어머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제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었죠. 왜 몇 통이나 전화를 하신 거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시느냐고 제 목소리는 아주 많이 격양되어 있었습니다. 와서 얘기하자 해놓고 안 오니 그런 거라고 하길래 제가 1달을 안 갔습니까? 2달을 안 갔습니까? 왜 제사 때문에 저한테만 그러세요? 동서랑 서방님한테도 얘기를 해야죠. 제사 때 얘기를 해요. 어머님, 나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 나 너 때문에 정신과를 다닌다. 빨리 와라. 여기서 제가 미치고 말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 때문에 정신과에 다닌다니? 전 완전히 폭주를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사상 봐놓으면 며느리들은 가서 독과하는 게 맞는 거지. 그게 왜 제 일이에요? 제사 장 보는 거 하나 해달라고 했다고 이럴 일이에요? 예전에 네가 한다고 했잖니? 내가 일하러 간다고 하니 네가 다 준비할 테니 걱정 마세요 했잖아. 그럼 네가 해야지. 누가 해? 이러시더군요. 하도 기가 차서 따지면서 제가 어머님께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러세요? 진짜 애들 아니면 이혼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애들 아빠 생각해서 참고 열심히 한 거예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애네. 따박따박 말하는 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한테 이혼 이야기까지 하고. 정말 기가 막혀서 할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40이 넘도록 세상 살면서 이런 말도 처음 들어보고 어른한테 이렇게 따져본 일도 처음이네요. 이렇게 절 화나게 한 사람도 어머님께서 처음이고요. 의심은 했지만 진짜더라고요. 내 1인 제사를 왜 자기에게 시키는지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신 거였죠. 정말 어머님은 며느리가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한테는 큰 며느리 잘 들였다고 자랑을 했는데 부끄러워 말도 못한다네요. 누가 자랑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막 대든다고 내 친정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신다네요. 어른한테 막 대들고 이렇게 버릇없이 키웠느냐고 말하겠다면서요. 저는 제가 이런 대우 받는 거 아시면 친정 부모님께서 속상해 하실까봐, 그리고 남편이 친정 식구들한테 기 못 펴고 살까봐 말도 못하고 저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저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다 말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잘못했는지, 어머님께서 잘못했는지. 아무도 제가 잘못했다고 안 할 거예요. 작년 칠순 지나신 시어머님이 며느리 있다고 제사나 명절을 같이 시집 온 며느리가 다 해야 하는 게 정말 맞는 건가요? 정말 호의를 베풀면 호구가 된다고 저는 이 집의 호구였네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모든 걸 저의 일로 여기시니 저는 더 이상 좋은 마음으로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사는커녕 시댁에 가고 싶지도 않은 심정입니다. 제가 너무한 건가요? 후기. 일단 시댁에 다 모여서 제사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멀뚱멀뚱 보고만 있고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저는 장 봐주신다고 해도 제사 지낼 맘이 안 생겼죠. 시댁 가기 전에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이혼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중간에서 중재해주지 못하는 남편, 네가 제일 문제가 크다고. 더 이상은 호구짓 안 할 거라고 단단히 말해 두었어요. 남편도 이런 제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제사 안 지내도 좋으니 마음을 풀고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를 모시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서랑 저를 알아보고 다닌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고생했다며 미안하다고 명절 때 우리끼리 밥 먹는 것만 음식하라고 하시는데 거기서 또 음식 얘기 꺼내는 거에 진절이 나서 이제는 시댁 안 오겠다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마음은 아니었는데 절 정말 호구로 보셨나? 일꾼으로 생각하셨구나 싶어서 이제는 진심으로 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다 싶지만 그동안 제 진심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은 많이 아픕니다.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나 무서운가 봅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노라 다짐해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 내가 막 대든다고 내 친정 부모님께 이야기한다고 하면 저라면 터졌을 것 같아요.
맞벌이의 손주들까지 친정에서 봐주는데 남의 집 귀한 딸 불러다가 재산일을 시키면 사돈댁에 죄송해야 할 일이지 버릇 없이 키웠다고 지가 훈계할 일인가요? 저라면 저런 말 들으면 다시는 안 가고 얼굴도 안 보고 삽니다.